지금 손톱은 지난달에 출장차 일본에 방문했을 때 받고 왔던 손톱인데요. 손톱이 꽤 많이 길었고 중간에 살짝 뜬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새로 해야 되는 시기를 조금 넘긴 상태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길이 먼저 좀 자르고요. 지금 엄지랑 검지가 연장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 연장한 부분은 지금 잘라냈고요. 새로 자란 손톱 길이에 맞춰서 나머지 손톱들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파일로 손톱을 전부 갈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힘이 드니까 사이드 불필요한 부분은 적당히 잘라내주세요. 아세톤이 어느 정도 스며들고 나면 솜을 제거하고요. 하나씩 한 번 더 오프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비트를 바꿔서 손톱이 덜 상하는 좀 부드러운 비트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때도 젤이 조금 말캉말캉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젤들을 조금 더 갈아주시고 어느 정도 주변 젤이 제거됐을 때 파츠를 떼어주시면 되세요. 나머지 젤들도 한 번 더 갈아주시고 지금 드릴을 사용할 때 이 드릴을 비비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한 방향으로만 갈아내고 있어요. 베이스를 조금 남긴 상태로 갈고 파일로 남아있는 베이스를 한 번 더 갈아내겠습니다. 파일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는 100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숫자를 조금 더 높여가면서 부드러운 파일을 사용합니다. 남아있는 베이스를 갈아볼게요. 자, 그러면 큐티클 케어 들어가겠습니다. 큐티클 케어할 때 비트를 이 초록 색깔 스톤 비트 이외에는 전혀 다른 비트 사용하지 않거든요. 어느 지점을 얼마나 갈아야 될지 먼저 생각하시고 그곳에다가 정확하게 비트를 대어주시면 됩니다. 니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큐티클은 피부와 손톱 사이에 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한 특수한 피부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잘라주시면 오히려 그 사이에 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큐티클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루스 큐티클 위주로 잘라내주시는 게 좋고요. 컬러를 바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안쪽에 있는 루스 큐티클은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하세요. 컬러 바를 때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 루스 큐티클이 남아있게 되면 유지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를 깨끗하게 잘라내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루스 큐티클을 잘라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샌딩 들어갈게요. 샌딩 하실 때에는 새로 난 손톱 부분 그리고 사이드 부분은 100그리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이미 오프를 하면서 한번 갈린 부분은 180그리스 쓰시거나 스펀지를 쓰시면 되세요. 손톱이 많이 갈리지 않도록 스크래치만 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그렇지만 꼼꼼하게 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피부를 옆에 손가락으로 당겨주시면서 큐티클 라인도 꼼꼼하게 스크래치를 한 번씩 내주세요. 남아있는 루스 큐티클이 있다면 이 작업 과정에서 한 번 더 제거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샌딩 끝났고요. 이제 손톱 모양 잡겠습니다. 손톱 모양 잡으실 때에는 검지, 중지, 약지 손톱 길이가 동일한 게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손이 조금 더 여성스럽고 길어 보이기 위해서는 중지를 살짝 길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2, 3, 4번의 손톱의 길이가 동일한 게 완성도는 가장 높아집니다.
약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모양은 오벌로 잡을 예정이고요. 오버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쉐입을 잡으실 때는 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완성될 쉐입보다는 조금 더 뾰족하게 갈아주시는 게 좋긴 하세요. 젤이 반복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처음 잡아놨던 쉐입보다 조금 통통한 모양으로 잡히거든요. 네, 케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디자인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젤 바르실 때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요. 베이스 젤 바르실 때도 젤을 손톱에 얹어 놓고 끝에 라인 맞추시고 살짝 떼고 라인 맞추시고 살짝 떼고 사이드도 라인 정확하게 맞춰서 떼고 반대쪽 사이드도 라인 맞추고 떼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끌어내리고 프리엣지까지 베이스도 꼭 발라주셔야 하세요. 베이스 젤과 컬러 젤, 탑 젤이 동일한 라인에 발라줬을 때 유지력이 가장 좋으세요. 시간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서 저는 웬만하면 손톱 하나 바르고 큐어링, 하나 바르고 큐어링 이렇게 작업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젤을 발라봤고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 젤이 혹시 덜 발리거나 좀 얇게 발린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발라주시고 마무리 되셨으면 컬러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을 항상 제가 직접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에서 디자인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보니까 좀 디자인 좋은 것들을 찾아서 좀 유명하신 선생님들 디자인 그대로 좀 따라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벚꽃 디자인 했을 때 핑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베이스 컬러를 블루를 사용하시는 게 좀 독특하기도 하고 해서 이걸로 선정해 봤습니다. 우선은 블루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손톱 5개 전체에 그라데이션 먼저 작업하고 디자인 넣을 건데 우선 진비젤로 먼저 원코트 그라데이션 해보겠습니다. 발색이 진한 편은 아니어서 우선 원코트 작업하고 추가적으로 그라데이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컬러의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진한 블루 컬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되게 균일한 그라데이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뉘앙스 손가락마다 명암을 조금 다르게 해서 파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색깔을 조금 섞어가면서 하늘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이스 컬러를 바를 때 밑에 희끗희끗하게 다 갈지 못했던 약간 깨진 손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주신다라고 생각해도 되세요. 너무 진하다 싶으시면 붓으로 좀 컬러를 떠내고 클리어 젤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컬러 강약을 좀 주시면서 베이스 블루로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화이트랑 핑크 사용해서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꽃잎은 너무 정교하게 그리실 필요 없고 형태만 먼저 적당히 잡으시고 라인으로 꽃을 완성할 거라서 밑에 베이스 꽃잎은 너무 정교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일본에서는 4월 첫 주 벚꽃 시즌이 되면 회사마다 노미카이라고 해서 벚꽃 아래 앉아서 술 마시는 게 완전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 막내였을 때 노미카이 자리 잡느라고 아침 일찍 파란색 비닐을 들고
벚꽃이 있는 공원에 가서 자리를 잡고 저녁에는 동료들이랑 술 마시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또 추억이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꽃잎 위치만 한 번씩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위에다가 라인으로 꽃잎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완성하고 나면 손이 많이 간 디자인일수록 근데 확실히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자, 새끼손 그리는 동안에 나머지 손들 램프에 넣어서 흰색이 큐어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램프를 쬐는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되는 건 알고들 계시죠? 큐어링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흰색이 번지지 않고 그림이 그대로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라인은 이 정도 그어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색깔이 조금 연하거나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때 화이트나 핑크를 조금 더 추가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검지랑 약지에는 이 라인이 들어갈 거라서 라인 넣어볼게요. 너무 줄기가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그 끝에 꽃이 달려있다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파우더 해볼게요. 나무 가지를 표현하고 나니까 좀 더 생동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은 파우더는 브러쉬로 가볍게 털어줄게요. 파우더 작업하신 곳에는 클리어 젤이나 하드젤 같은 걸로 한 번 더 가볍게 코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파우더 작업이 끝났습니다. 코팅을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밑에 그 가루들이 좀 묻을 수 있는데 걔네를 닦아내다 보면 파우더 작업한 것까지 벗겨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톤 얹고 디테일한 거 좀 표현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잡고 핑큐어로 붙여가면서 이 정도 위치로 잡겠습니다. 지금 아트가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살짝 아쉬운 마음에 펄을 조금 넣어볼까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화려한 네일을 제 손에 했네요. 자, 이제 코팅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톤도 올렸고 파우더 작업도 했고 아트가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버레이 제대로 하고 하드젤로 코팅하겠습니다. 쉐입만 조금 생각하면서 스톤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벚꽃을 정말 열심히 그렸지만 이렇게 스톤과 추가된 아트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꽃잎을 너무 정성껏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드젤로 마지막 코팅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드젤을 사용하는 샵이 흔치 않은데 일본은 지금도 마지막 코팅은 하드젤을 사용하는 샵이 굉장히 많아요. 하드젤의 장점은 말 그대로 젤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처음에 받으셨던 젤네일 그대로의 광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톱을 좀 길게 아트 하시는 분일 경우에는 중간에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일이 많이 없어서 보수를 중간중간 바꾸거나 하시지 않아도 한 달 동안 유지하시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벚꽃 네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벚꽃 놀이하는 그런 이미지로 블루를 사용해봤어요. 오늘 했던 디자인이 조금 과하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프린트나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조금 더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디자인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